안녕하세요. 오늘은 y는 ax의 그래프, 즉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를 그래프를 알아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비례 관계는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할 때 정비례 관계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두 양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다 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2번 y가 x에 정비례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우리는 그렇죠. y는 a, x다. 이때 a는 0이 아니다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a는 음수도 가능하다는 거 배웠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학기에 우리는 좌표와 좌표평면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상으로 x, y다. 이렇게 즉 x좌표와 y좌표를 순서대로 써서 점의 위치를 표현한다고 배웠는데요. 이를 좌표평면, x축과 y축이 있는 이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을 점을 찍어보면요. x좌표가 2이면서 y좌표가 3으로 요 점의 위치가 여기가 바로 2,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비례 관계를 갖는 식,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식은 어떻게 좌표평면에 나타낼까요? x의 값에 따른 y의 값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를 순서상으로 바꿔 점으로 좌표평면에 찍어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1, 2, 2, 4, 3, 6 이렇게 7개의 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보면 여기 이렇게 1,2, 2,4, 3,6 이렇게 7개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y는 2x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때 어디에도 x의 값이 정수다 라고 써 있지가 않죠. 이처럼 수학에서는 x의 값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x의 값의 범위는 수 전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수는 어디까지인가요? 유리수죠. 그래서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요.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요.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되는데 유리수는 0과 1 사이에 1과 2 사이에 여기 사이에마다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0,0과 1,2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다 보면 결국엔 점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나요?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y는 2x의 그래프는 어떤 모습을 그리냐 하면 이렇게 이어서 y는 2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 7개의 점들을 지나는 이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ax의 그래프는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왜냐? x의 값에 a 값이 어떠한 값이더라도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는 항상 원점인 0,0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a의 값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a의 값을 0부터 10까지, 0일 때는 0이 아니었죠. 0보다 큰 숫자일 때에서부터 10이 될 때까지 점점 정비례 그래프의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위로 서는 모습을 보이죠? 작을 때에는 점점 내려가고요. 그래서 a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축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분면을 지나나요? 네, 제1 사분면과 제3 사분면을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의 값이 음수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음수일 때는 점점 이렇게 모습이 a의 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짐에 따라 y축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음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ax의 그래프의 특징을 교과서 123쪽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3쪽에 이 표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 아래에다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y는 ax의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a 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데요. 이걸 하단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a의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모양을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항상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사분면을 지나느냐 하면 제1 사분면과 제3 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의 값이 클수록 점점 올라가는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어떠한 형태가 뜨냐? 항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항상 제2 사분면과 제4 사분면을 지난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 그렇게 되면 더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의 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a의 값이 커질수록 또는 a 값이 작아질수록, 음수일 땐 작아질수록, 즉 어떻게 되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한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정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단 x값의 범위는 수 전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항상 아까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를 띈다고 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원점을 찍어주시고 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직선은 이러한 형태인데 점 2개만 알고 있더라도 연장해서 그으면 형태가 지워지므로 여러분들이 점 2개를 저와 잡아준 후 연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항상 원점을 지나므로 0,0을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다른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2,2를 좌표평면에 나타내서 점을 찍어준 후 그렇게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자를 대고 여러분들이 쭉 그어주시면 자 y는 x에 대한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2번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고요. 임의로 여러분들이 쉽게 아무거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1을 넣어서 1,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0과 x의 1일 때 y값 마이너스 3, 1일 때 y 마이너스 3 여기 점이 되겠네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를 이용하셔서 두 점을 지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어주시면 쉽게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원점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원점을 찍지 않더라도 임의의 두 점을 정해서 직선을 그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0,0, 2,2 말고도 여러분들이 1,1과 2,2를 찍어서 연장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a가 1이었기 때문에 이 y는 ax의 그래프 이 식에서 a 값이 1이죠. 즉 a 값이 양수이므로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의 형태를 띠면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 음수였으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띠면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y는 ax에서 a 값의 a의 부호에 따른 그래프의 모습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역으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y는 a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1번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찾아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식의 모든 점을 찍어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위에 점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 2,1을 찾았는데요. 2,1을 y는 ax라는 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은 a 곱하기 2, 즉 2a는 1이므로 a는 2분의 1이다 라고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식은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양수이므로 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맞죠? 자, 그러면 맞게 구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은 2분의 1 곱하기 2 맞게 구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3, 마이너스 3을 찾아서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에 3,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3, 즉 마이너스 3은 3a이므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x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a의 값이 음수이므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y는 ax의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배웠고요. 2번 y는 ax의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자, 표평면에서 자, 두 번째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a 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요? 네, 가까워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의 과제는 자, 지난 시간과 오늘 학습한 내용 교과서 120쪽부터 123쪽에 있는 탐구해 봅시다. 문제 1번부터 5번에 문제를 풀고 채점한 사진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